반갑습니다. 에듀파이어 기술학원에서 인사드리는 소방시설관리사 신민우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번 파트 비밀스러운 예상 문제는 계산 문제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파트입니다. 우리 수업을 들었다면 계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가성비가 아니다. 완전 가성비다. 라고 강조해 드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 공식 있죠? 공식 17개, 18개만 외우면 그냥 문제 나오면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다 주어져. 아시겠죠? 우리 기계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식도 많거니와 또 어떻다? 그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거타 시켜서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구하고 난 다음에 답을 도출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게 단계가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전기 파트의 계산 문제는 어떻다? 그런 거 없다. 그냥 나오면 어떻게? 공식만 알고 있다. 그냥 대입해서 나오면 답이야. 아시겠죠? 그 단계가 많아봤자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 18개 외웠다. 그럼 여러분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하자. 공식 무조건 가져가자. 가성비 문제다. 아시겠죠? 틀리면 너무 마음 아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파트다. 아시겠죠? 암기 파트는 어떻습니까? 물론 계산 문제보다 배점은 많지. 그런데 양이 이 계산 문제 공식의 수십 배가 되지. 수백 배가 되는 거지. 가성비가 여기가 너무 좋다. 효율이 너무 좋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수험생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파트가 계산 문제 파트다. 되셨죠? 왜? 여러분들 계산 문제라고 하면 막 유체역 확인이 막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이런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어떻다?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 암기로 여러분들 푸는 게 아니다. 계산 문제가 다 도와준다. 계산기가 다 도와준다. 공학용 계산기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식만 명확하게 외우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드리면서 차분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에 마찬가지 어떻다? 전성가닥 파트처럼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들 그냥 수치 하나씩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들 수치만 바꾸면 어떻게 완전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 어떻다? 전부 다 우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지만 어떻게 숫자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실 때 책에 있는 숫자보다 그 숫자 자체가 깨끗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소수점이 딱 안 맞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내가 공식을 잘 알고 있는지 그 공식에 제대로 대입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연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아시겠죠?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빠질 수 없습니다. 전동기 동력 구하는 문제. 계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우리 2023년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 파트 중에서도 어떻게 다른 유형, 요거는 시간을 구하는 거지. 아시겠죠? 다른 거 동력 자체 구하는 거 그런 것들인데 요거는 몇 분 후에 시간을 차는지 시간이 주로 T가 주로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 아시겠죠? 요러한 유형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자. 어쨌든 전동기의 소유 동력을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기본 메커니즘은 똑같다. 식 하나만 외우시면 여러분 어떻게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아시겠죠? 요것만 외우시면, 요 공식만 외우시면 어떻게 이런 유형의 문제든 저런 유형의 문제든 다 풀 수 있다. 아시겠죠? 식을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여러분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 왜? 뭐랑 헷갈린다? 요거 T가 없는 공식도 있거든. 그죠? 요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 이 T가 있고 없고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느냐? 지금 이 T가 있다. 그러면 이 Q의 단위가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미터 세제곱인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T가 없다.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T가 없으면 이 T가 요 Q로 쏙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바뀐다? 미터 세제곱 퍼 세크로 바뀝니다. 이 세크가 T다, T. 시간 T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초적으로는 어떻게? 요 공식 하나로 Q의 단위가 이렇게 되면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다, 바꿔서. 얼마든지 바꿔서 다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우리 전동기의 소유 동력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다. 아시겠죠? 요거는 뭐 한 번 꼬았다고 표현하기도 그렇지. 그냥 얘를 구하세요. 그래서 요거 2개 날려가지고 어떻게? 밑으로 이항시켜 주시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되셨고 2번도 마찬가지. 이거는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 계산 문제에서 공통적인 내용인데 한 번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기서 뭐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분을 구하라고 했죠. 몇 분 후에 될 건지. 그죠? 분은 뭐다? 단위가 민이다. 근데 우리가 앞에 봤던 공식
여기에서 얘 t는 단위가 뭐였다? 세크였다. 그래서 얘가 1로 들어가면서 미터 세제곱 퍼 세크가 되었다. 세크가 뭐다? 초란 말이지. 그래서 이 공식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t를 구하면 초로 나옵니다. 이거를 단위 변화 물어본 바에 따라서 분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60으로 나눠가지고 분이 되는 거야. 몇 초가 나와서 분으로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 계산 문제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외우실 때,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실 때 내가 외우는 이 공식들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t는 s가 되고 얘는 미터 세제곱이 되고 이런 것들. 아시겠죠? 얘는 미터가 되고 이런 것들. 아시겠죠? 이걸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지 단위 변환하는 거. 계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우리 시험은 어떻다? 그냥 공식에다 대입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꼬아서 낼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위 변환이 간혹 있긴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말 그대로 간혹이지 기계 파트에 비하면 정말 감사한 문제지. 감사한 문제. 뭐 초를 분으로 바꾸라는 거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이런 점만 유의하자. 이건 그냥 계산 문제 통틀어서 그런 겁니다. 단위를 바꾸는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뭡니까? 전동기의 소요 동력입니다. 소요 동력인데 앞에 거는 그냥 쉽게 여러분들 수계 소화 설비의 전동기의 소요 동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고 얘는 어떤 거? 제연 설비용 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요거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됐죠? 어차피 전동기의 소요 동력은 똑같은데 앞에는 그냥 수계 소화 설비의 전동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는 제연 설비의 전동기. 당연히 뭐가 다르다? 구하는 공식이 다르다. 아시겠죠? 요 부분도 주의할 점들 가져가 주시면 좋겠다. 자, 주의할 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빠졌네요. 자, 요 부분은 어렵진 않아요. 공식만 외우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어떻게 전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주의할 점. 이 제연 설비의 전동기의 소요 동력을 구할 때 첫 번째 주의할 녀석은 요 녀석입니다. Q. 얘의 단위가 뭐다? 미터 세제곱 퍼 민입니다. 민. 앞에는 Q의 단위가 뭐였습니까? 미터 세제곱 퍼 세커였단 말이지. 그 T가 Q로 들어가면. 이해되시죠? 미터 세제곱 퍼 세커였는데 얘는 단위가 뭐다? 미터 세제곱 퍼 민입니다. 그래서 요걸 주의하셔야 돼. 여기 주어질 때 단위가 뭘로 주어졌다? 미터 세제곱 퍼 세커로 주어졌단 말이지. 그러면 이 미터 세제곱 퍼 세커를 어떻게? 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중요하다. 요거. 쉽게 나온다면 그냥 당연히 이 풍량의 단위를 미터 세제곱 퍼 민으로 주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헷갈리라고 어떻게 미터 세제곱 퍼 세커로 나올 수 있는 게 전동기의 소요 동력, 제연 설비의 전동기의 소요 동력을 구하는 첫 번째 함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이 단위. 아시겠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실 때 단위를 명확하게 외우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요거 주의할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 거는 뭐 함정이라고는 그렇고 그냥 약간 계산 과정을 한 번 더 넣기 위해서 너무 쉽게 내면 출제위원들도 조금 양심에 찔리니까 살짝 어렵게 만드는 게 어떤 걸 주어진다? 풍화합이 주어진다. 풍화합이 뭘로? 밀리미터 아쿠아나 죄송합니다. 밀리미터 아쿠아 또는 밀리미터 H2O로 주어지지 않고 뭘로 주어진다? 밀리미터 HG로 주어진다. 이 HG가 뭐다? 수은이다. 수은. 아시겠죠? 즉 물이 아니라 수은이란 말이지. 그래서 뭐가 다르다? 얘는 둘이는 비중이 아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주어졌을 때 이 단위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 밀리미터 아쿠아 또는 밀리미터 H2O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물에 해당하는 걸로 바꿔줘야 된다. 이 PT 풍압을. 아시겠죠? 요게 두 번째 함정은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조건. 요거는 제가 함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함정까지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아시겠죠? 쉽게 나오면 당연히 밀리미터 아쿠아, 밀리미터 H2O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다? 밀리미터 HG 수온으로 많이 나온다.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공식 여러분 뒤에 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55를 뭘로? 760으로 나눠가지고 아시겠죠? 1기압에서 그냥 수온이 올라오는 높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어쨌든 1기압에서 수온은 760mm 아시겠죠? 이게 기준이 된다. 기준지.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어떻게? 55니까 요거를 밀리미터 아쿠아로 바꾸려면 요거 아시겠죠? 요 수치를 곱해가지고 바꿔주시면 되겠다. 밀리미터 HG를 밀리미터 아쿠아로. 요런 거예요. 얘는
그냥 한 번만 듣고 흘려주세요. 1기압에서 눌렀을 때, 1기압으로 눌렀을 때 수온은 얼마만큼 올라온다? 760mm 올라온다. 되셨죠? 얘는 물은 어떻다? 가벼우니까, 그거보다 가벼우니까 얼마만큼 올라온다? 1기압으로 누르면 1032mm만큼 올라온다. 아시겠죠? 같은 1기압으로 눌렀을 때. 그래서 단위 변환을 할 때 이러한 수치들이 공식처럼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되셨죠? 이건 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셨죠? 둘 다 전동기의 소유동력, 앞에 건 어떤 거? 수계소와 대비 전동기의 소유동력 굉장히 많이 나온다.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지만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PNT, 9.8 QHK 그것만 외우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대입하시면 된다. 단위 주의하고. 되셨죠? 그 다음에 전동기의 소유동력 제연 설비 같은 경우에는 공식 외우시면 되는데 뭐를 주의하자? Q가 단위가 미터 세제곱 퍼 민이다. 공식의 단위는. 그러니까 주어질 때 미터 세제곱 퍼 세크로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다. 당연히 미터 세제곱 퍼 아워로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걸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함정이고, 두 번째 이건 뭐 함정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떻게 뭘로 주어진다? 밀리미터 HG로 많이 주어진다. 아쿠아로 바꾸자. 아시겠죠? 이런 수치들은 여러분 당연히 가져가 주셔야 될 수치 중에 하나다. 되셨죠? 됐고, 전동기의 용량은 여러분들 그 계산 문제 나오면 거의 한 60%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요거는 뭐 예산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지. 근데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3년도에도 계속 나왔지만 뭐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아니지. 시간을 구하는 유형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한번 연습해보고 가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동기속도, 회전속도 구하는 거. 이것도 뭐만 하시면 된다. 공식만 아시면 된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계산 문제는 어떻게 공식만 알고 계시면 다 주어집니다. 주파수 주어지지 55Hz 그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극수 주어지지, 극수 5라고 주어지지, 주파수 55 주어지지. 아시겠죠? 지금 뭐 구하라는 건 당연히 뭐 동기속도 아니고 뭐 회전속도에 대한 거지만 다 주어진다.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 대입만.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쉽다. 요식은 비슷하게 뭐 우리 어떻게 이렇게 아시겠죠? 두 가지 공식 다 알고 계셔야 된다. 되셨죠? 그래서 주어진 거 어떻게 다 대입하셔서 구하시면 된다. 전혀 어려울 부분 없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제가 뭐 함정이다 이런 부분은 그렇고 함정이다 그럴 건 없고 얘는 뭐 꼬아서 낼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그대로 단위도 바뀔 것도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함정이 없어. 공식만 외우시면 돼. 대신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우리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뭐를 구하셔야 된다? 우리 슬립을 어떻게 대입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슬립을 어떻게? 슬립률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슬립을 대입해 가지고 회전 속도를 구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 슬립률을 구하실 때 요 공식에서 어떻게 다 넘겨 가지고 요거를 구하는 거지. 이 공식에서 이 S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공식을 요 슬립률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 넘기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된다는 거지. 공식이 돼서 거기에 대입한다는 거지.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요런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 내 친구 공학용 계산기, 우리의 합격률을 50% 이상 끌어올려주는 공학용 계산기 있죠? 거기에 무슨 기능이 있다? 솔브 기능이 있다, 솔브 기능. 아시겠죠? 그 솔브 기능을 사용해서 푸시면 굉장히 쉽다. 되셨죠? 이게 저는 사실 시험 칠 때 솔브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못 썼었는데 시험 다 치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다 치고 나서 알았는데 굉장히 쉽더라고. 아시겠죠? 일일이 이양하실 필요 없어. 이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을 우리가 손 놓고 산 지 너무 오래됐단 말이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수 같은 거, 이런 공식들 있죠? 이런 거를 이렇게 이양하는 거 있죠? 일로 넘기는 거. 이거 이양하려면 어떻게, P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P 곱해가지고 얘는 없애고 여기는 곱하기 P 가고 얘는 어떻다? 여기 120 P 나눠가지고 얘 없애고 여기는 120 P 주파수 F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양하는 건데 이런 게 익숙치 않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계산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죠? 이양하셔도 푸셔도 되지만 무슨 기능? 솔브 기능이 있으면 여기 그냥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계산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양하실 필요 없이. 아시겠죠? 솔브 기능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뭐 우리 유튜브에 치면 사실 솔브 기능에 대해서 치면 다 나오는데 워낙 문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우리 에듀파이어 기술학원에서 하는 솔브 기능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을 알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또 유튜브로 솔브 기능에 대한 것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이 문제 동기속도, 회전속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단위 변환도 없다. 그냥 여러분들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 요러한 유형에서는 어떻게 솔브 기능을 활용하시면 좀 편하다. 혹시나 솔브 기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아예 그런 기능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다음번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솔브에 대한 강의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다. 강의라고 할 것도 없지. 그냥 사용법. 아시겠죠? 솔브 기능 사용하시면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여기는 그냥 그 기존의 문제에서 그냥 단위를 임의로 바뀌었습니다. 주어지는 문제들 있죠. 이런 주파수나 회전속도 주어지는 거 있죠. 이거 임의로 바뀌다 보니까 수치는 깔끔하게 안 떨어지지만 어쨌든 공식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다. 아시겠죠? 되셨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요게 우리 전기 파트의 계산 문제에서 흐름이 있는 문제, 이 단계를 거치는 문제 있죠. 흐름. 그런 게 있는 유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을 구해가지고 1번을 구해서 2번을 구하는. 그래서 1번 틀리면 2번을 틀리는. 그죠? 이런 것들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 파트는 어떻다? 이런 게 굉장히 쉽다. 기계 파트 가시면 어떻다? 1번을 구해서 2번을 구해서 3번을 구해서 4번을 구하는 이러한 흐름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앞에 틀리면 다 틀리는 거지. 부담감이 굉장히 엄청나죠. 식도 어려워. 계산도 어려워. 근데 우리는 어떻다? 전혀 없다. 아시겠죠? 이거 구해가지고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우리 시험은 어떻다? 여러분들 공식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다? 전부 다 주어진다. 그냥 갖다 넣으시면 된다. 아시겠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식을 보시면 우리가 외워야 될 식. 요거랑, 그죠? 이게 1번 구하는 공식, 2번 구하는 게 어떤 거? 요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다? 나머지 다른 거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다 주어져 있어요. 이 전압 강화 어디 있습니까? 전압 강화 15% 여기 주어져 있고, 가도 리액턴스도 어떻게? 30% 주어져 있고, 그럼 0.3 대입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P도 어떻게? 기동 용량 6배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다른 다 풀고 나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Pn을 구했다. 그러면 요거 구한 거 어디에? 여기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한 개의 흐름. 요거 구해서 여기에 대입하는.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하지. 얘도 뭐 있다? 이거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 되셨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공식만 외우시면 대입만 하시면 된다. 되셨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어렵게 나온다면, 즉 흐름을 하나 추가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나옵니다. 여기 하나에 이게 1번이 추가되는 게 얘가 그럼 2번이 되고 3번이 되는 거. 이런 유형이 하나 있는데, 그럼 흐름이 하나가 추가됐죠. 그게 뭐냐? 이 1번을 뭐를 구하세요? P를 구하세요라고 나온다는 거지. 요 P, 기동 용량, 전동기의 기동 용량이 주어지지 않고 구하세요라고 나온다. 그죠? 그럼 이걸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구해서 대입하는 이렇게 흐름이 두 가지 정도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거 뭐다? 앞에서 1, 2번에서 했던, 그죠? 2번은 아니구나. 2번은 우리 저연 설비의 전동기의 용량이니까 앞에서 1번 했던 그거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거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얘 이항해가지고 P 구해가지고 요거를 여기다 놓고,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 놓고, 요런 흐름. 아시겠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흐름이 가장 많은 문제. 그런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공식만 외우시면 대입만 하시면 된다. 기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아시겠죠? 네, 강조를 드립니다. 되셨고, 쭉 보시면 되겠다. 다른 거 어려울 부분 하나도 없고, 그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우리 파트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떻다?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단위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되셨고, 그 5번은 요거는 제가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매력도가 떨어지는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애들보다는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요즘 시험의 트렌드를 보니까, 추세를 보니까 그 전선과자수 문제도 이렇게 명확하게 많이 문제를 배점을 못 내고 하다 보니까 신유형, 아예
틀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나 또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구형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얘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 구형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다. 얘가 10년도인가 나오고 안 나왔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쪽이랑 사실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뭐 이름만 비상조명등이지. 아시겠죠? 뭐다? 약간 전기 문제와 비슷한데 부하가 뭐다? VA랍니다. 그죠? 그리고 220V 차단기 용량이 15A. 그래서 이게 단위가 다 날아가고 나누다 보면 뭐가 나눈다? 회로의 수가 나온다. 수가 나온다. 이런 걸 구하는 그냥 그 계산은 간단한데 제가 왜 좋지 않냐고 말씀드리면 저희 실기 문제가 오픈이 안 되죠. 그래서 복원을 합니다. 사람들이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을 하는데 예전에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차단기의 용량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차단기의 용량이 안 주어졌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건데? 라는 거지. 근데 어떻다? 220V 가정에 쓰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 차단기가 뭐다? 두꺼비 집 열어보면 우리 이상적으로 흐르면 딸깍 떨어지는 거 있죠? 그게 차단기입니다. 근데 이 차단기가 어떻겠다? 220 아니라 공장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뭐 전봇대에서 뭐 들어오는 강한 전류나 전압이나 그럴 때는 어떻겠다? 차단기의 용량이 훨씬 크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유출을 하는 거지. AC 220V니까 그죠? 가정에 쓰는 거랑 비슷하니까 어떻게 가정에서 주로 쓰는 차단기의 용량 15A 이렇게 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니다? 아니다. 아시겠죠? 소방과 하등 관계가 없는 전기하시는 분들만 겨우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주어졌었다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나 구형 문제가 새로 나온다면 이런 건 뭐 주어지겠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매력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상 문제들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계산 문제 한번 마무리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산 문제 어떤 문제다? 전기 파트에서는 가성비 문제다. 여러분들 하지안전 기준 달달달 외워가지고 30점 받는 거랑 그죠? 그 다음에 공식 18개 외워가지고 15점 받는 거랑 뭐가 유리하다? 계산 문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파트. 내가 합격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파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시고 강조를 드리면서 그래서 계산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익숙해졌다. 그럼 우리 이런 문제들 수치 바꾼 것도 풀어보시면서 아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네. 공식 완벽하게 소화했네. 이런 접근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계산 문제 파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